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동상이몽 시간에는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이렇게 저희들이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동상이몽 같습니다. 어떨 때는 두 분이 같은 생각, 어떨 때는 다른 생각. 정치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경희대학교 노정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윤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정치의 핵심이 되면은 더 재밌고 정치가 국민들에게 각인을 재밌게 시켜줄 것 같습니다. 재밌다는 게 코미디라는 뜻이 아니고요. 편안하고 안정감 있다 이런 뜻에서. 근데 그 점은 굉장히 오해이신 게요. 예. 평론가들이 뭐 정치인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정답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정치에 또 선수로 들어가면 허구현 감독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독, 덕담을 얘기한 거를. 저런 때 저렇게 해야 썰렸어야지 하지만 본인이 감독이 되고 본인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과유, 뭐라 그러죠. 지나친 겸손은 뭐 그보다 A가 아니다 이런 말 있죠. 과공비례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영어 문제, 학원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해도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의 여러 가지 정책 혼선 문제, 청와대 협의 문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서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일 없도록 시스템 국정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강화해서 가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상당히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시스템 국정 애매하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시스템 국정인지. 지금 청와대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시스템 국정하고 있는 거야. 예.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시스템 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시스템 인사냐.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시스템 하면은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시스템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이에요. 예. 시스템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고장나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가 이렇게 국정 운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은 찍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 수도 없잖아요. 시스템 국정하시라. 이렇게 말을 우회적으로 바꾼 거죠. 노정일 교수님. 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정책 혼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제, 화두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아직 우리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갑자기 그렇게 조기 대선이 되어서 아직은 조금 조율이 덜 된 모양이다. 그리고 장관들도 조금 늦게 임명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다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2년 차로 접어들고 횟수로 그런 거죠. 그렇죠. 아직 많이 1년이 안 됐지만 2년 차로 접어들고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좀 이제 뭔가 잘 해주길 기대하는 그런 면이 더 생긴단 말입니다. 장관들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청와대를 우리가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저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계속 얘기했던 게 비서는 비서로 그쳐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비서는 비서로 그쳐야지 왜 비서대 앞에 나가가지고 왜 얘기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청와대가 발표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물론 국가 수반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치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미국 얘기를 하지만 그냥 예입니다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책 얘기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면 야당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여당 의원 당연히 이제 좀 협조할 것이고 그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도 골프 치다가 전화 받고 그러면 굉장히 감격을 해서 좀 태도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라는 게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치 대통령은 삼권 위에 군림하는 그런 분이고 야당 대표를 만나 주어야 겨우 이제 또 얘기가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게 왜 무슨 정책을 발표할 때
비서가 나섭니까? 청와대 비서가. 비서는 대통령을 그냥 보조하는 역할을 그림자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 기업체에서 회장 사장 이런 그 라인을 제치고 비서가 나서서 무슨 지휘하고 뭘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회사겠습니까? 네. 우리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대로만 하면 된다. 헌법대로만.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고 행정부의 한 축으로서 정치 한 축으로서 총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리도 국정의 어떤 그 통할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역할을 주면 그리고 총리가 우리 헌법상에는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현 정부에서도 헌법대로 안 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의견을 해서 국무위를 임명했다 그러지 총리가 추천했다, 제청했다.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대로 안 하고 있어. 현재도 마찬가지. 이거는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게 저는 이번에 국가권력기구를 계획하는 발표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국가권력기구의 중립성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점을 강조하면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초기에 앞으로 굵직한 일들은 직접 국민 앞에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발표를 해요. 민정수석이 이런 거 발표하는 줄 압니까? 청와대 대변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보수석도 있어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할까? 무엇인가 여론에 자극할 만한 무엇인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쫓는 이런 어떤 모습 자체가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요. 그걸 끝나고 다음에 이거는 아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경찰개혁은 행정안전부가 하면 되는 것이고 검찰개혁은 법무부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정원 국정원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 대목은. 그런데 이걸 싹 떼버리고 정부도 빠져버리고 대통령도 빠지고 거기다가 민정수석이 이걸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안에 들은 속사정을 보면은 그만큼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알맹이라든지 어떤 그 차분한 국정개혁에 이게 방침을 찍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쇼 같은 이런 모습 자체는 정말 지양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개헌돼 가지고 4년 중임제 대통령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라가 4년 내내 이거 4년 내내. 하고 나서 인기 한 80% 올라가지고 또 대통령 또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헌법대로 한다는 말 다시 강조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헌법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헌법 탓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는 비서 역할로 그쳐야 되는 것이고 내각 전체 국정 운영은 내각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그걸 내각의 총 책임자로서 내각을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는 건 우리 헌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뒤에 이제 나중에 기자들하고 얘기한 것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렇게 해서 또 인용을 해서 나왔더라고 얘기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누구나 알다시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극구 반대하면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겠죠. 왜 개혁에 동참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비난과 실제 실현과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이 실현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협조를 얻을 것이냐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설명하겠다는 말도 했지만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 넘고 여당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넘고 공수처 설치를 찬성한 여론이 80%가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얘기했는데 그만큼 여론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야당은 잔말 말고 따라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협치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야당도 여론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겁먹어서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형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저건 반개혁 세력이다 하면서 선거에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 그건 또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나서 설명하면서 이건 그냥 우리의 보관일 뿐이다. 최종 결론은 국회에서 내주셔야 합니다. 예. 이것과 달라도 됩니다. 예. 그러나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라고 호소를 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법사위원장을 만나든 뭐든 하면 가서 설명을 하든 초청에 설명을 하든 전화로 설명을 하든 얼마나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그게 사실은 야당 협조를 구하는 네. 협치의 자세인 거죠. 비서가 나서서 얘기하면서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어딜 감히 야당이 그걸 반대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인터뷰를 한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제대로 된 접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추미애 대표가 말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각에서 각 부처에서 의견을 구체적인 정책을 가져오면 수석 비서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과의 했던 회의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발표하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말할 것인데 중요한 정책이나 인기 있는 정책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발표하고 생색을 내고 그리고 가상화폐라든지 오늘도 가상화폐가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한 2천만 원 하던 게 지금 1,600만 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한 발 빼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 한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2012년부터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하거든요. 여기에 1조 5천억 달러를 퍼부어서 7개 향후 미래 정보통신 관련된 산업 성장 육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드론이라든지 전기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웨이가 만들어내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 지난해부터 다시 5개년 계획 다시 5개년 계획이 나섰는데 같은 액수의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퍼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가 앞으로 5년 뒤에 중국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오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처의 장관들이나 전문가들의 회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공약하셨던 최저임금제 챙겨라. 그러면 환경미화원 정책실장이 만나러 가서 챙기는 흉내를 내고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대통령 정부 제도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이죠. 국정 운영이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다. 시스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지금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너무 여론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고 또 여론도 일부 이 사람들이 독점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통을 돌아서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디지털 이 스마트폰 등등의 우위를 얘기를 합니다만 아마 5년 이내에 중국에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5년 이내에 길어야도 5년 이내에 이러는 사이에 반도체 시장이 흐르면 또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그 반도체 최대 기업인 삼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위기 상황에 위기 상황이죠. 우리 정부가 가는 이 길들을 보면은 더 캄캄한 것이죠. 그럴 때 방금 곽 교수님이 중국이라든지 심지어 이후 대만만 하더라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가는 이 나라의 미래 비전을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 산만불 하면서 그냥 또 주저앉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가의 비전과 관련해서도 아직은 초보적인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노동일 교수님께 이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법개혁 특위 일정에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지방선거 동시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 안도 반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 정책, 대안 정책을 내서 국민들에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완적인 역할 또는 대체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건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현재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니까 어떤 문제가 빚어지면 정부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를 현 정부에 대해서 무슨 반문이다 어쩌고 그렇게 얘기할 건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그 반사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해야죠 하면서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월 달에
국민투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든지 뭐 1200억 든다고 하지만 뭐 국가에 뭐 몇십 년 어떤 틀을 뭐 새롭게 짠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국민들도 동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거 지방선거 때 안 하겠다면 자유한국당에 안을 내란 말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뭐 권력구조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이견이 있으면 빼고 하겠다. 뭐 빼고 하겠다는데 사실은 그것 빼면 개헌을 뭐 때문에 합니까? 지방 분권?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권 강화도 이미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그거 뭐 권력구조를 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뭐 속된 말로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유한국당 안을 내란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헌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의원 집정부제든 뭐 일본 또 의원내각제 선언한다니까 거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개헌하겠다. 권력구조 이렇게 개편하겠다. 단 이것이 뭐 국회에서 논의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10월 달까지 정확하게 시간 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한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법개혁 특위 청와대가 어제 발표해서 기분 나빠서 뭐 국회 권한을 침해해서 안 나왔다.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백지에서 출발하겠다. 대신 우리는 국정원의 어떤 그 개혁을 저도 뭐 그분 인정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문제가 되는 게 정치 개입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공수사에서 문제가 됐던 적은 뭐 거기서 어제 뭐 그저께 그 조국 수석도 뭐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인가 그거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 얼마나 많은 그동안 간첩 조작 사건이 있어서 대공수사 사건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일부에 시중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 통진당 국가보안 위반 사건을 국정원이 수사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분 나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핵심부에서 그에 대해서 그 국정원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 문제라면 왜 그동안 국정원이 대공수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느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문제는 정치 개입인데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없앤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그럼 대공수사권도 몰아주고 1차 수사권도 종결권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전혀 비대해지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사법개혁 특위에 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박수 칠 수 있나요? 그 부분에서? 박상민 교수님. 그렇죠. 지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는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야당이니까 반대하는 정당이다. 그거 정당 정책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야당은 정부의 반대편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입니다. 정부의 반대 입장에서. 반대만 반대하는 정당은 그런 정당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거든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다 반대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부만 좀 솔직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그 얘기한 거는 지켜나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야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한정당을 만들어내고 정권을 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막말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국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를 더 촉발시키는 정쟁의 장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고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정당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른바 제3정당이 해가지고 국민의당도 나서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여당과 달리 야당은 반대하는 스탠스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여당이 못하고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크게 보면은 정책 간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이고 또 작게 보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민심을 얻어서 총선에서는 또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볼 때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위기를 얘기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개헌 문제에 관련해서 지난번 또 장외 나갔었죠. 광화문 나가서 또 이것도 시위하고 그러던데요. 기본적으로 무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우리 헌법에 있는 거기서 자유자를 뺐다.
그래서 무슨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 헌법이냐, 예. 앞으로 예. 고려연방제로 가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뭔지, 예. 그걸 들어간 그 자유한국당만의 예. 어떤 그 헌법 기관천을 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논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많지 않습니까? 예.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정종섭 교수 같은 분은 예. 지금 한국당 의원 아닙니까? 예. 그분은 우리나라의 몇 안 서울대학교 헌법학자죠. 네, 헌법학자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계신데 왜 반대만 자꾸 하냔 말입니다. 예.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하겠다. 그분이 나서서 한마디 이렇게 해서 권위 있게 좀 얘기하면 예. 그러면 논의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럼 당론을 안정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 자유한국당도 지금 청와대 당론 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안을 내고 예. 이것이 지방선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예. 우리는 10월 달쯤 아니면 12월 달까지 하겠다. 예. 이렇게 하면 어떤 순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 자유한국당도 저래서 반대하는구나. 자유한국당의 안이 이렇구나. 네.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냥 무작정 반대를 하고 이건 공산주의로 가자는 헌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좀 터무니없는 반대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두 분 교수님과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동상이몽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8097번님, 패널 두 분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지만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동시에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하셨고요. 1051번님,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빨리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4867번님은 국민바른당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계신데 제가 앞에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우리나라의 평창올림픽에 입장식 때 한반도기 들고 오는 게 좋습니까? 태극기 들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에 대한 견해는 지금 현재 나온 여러분들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내용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 10대 0 정도로 태극기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지금 문자 보내주신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왜곡하지는 마시고요. 국회에서 듣지는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조금 오해 소지가 사실은 있는 거죠. 읽어드리지 말 걸 그랬네요. 예.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국민들을 위한 권력이 정말 국민에서 나온다는 말씀에 깊은 고뇌가 있는 그런 정치를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가상세계가 되어서 블록체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사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따지지 말고요. 이판사판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